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영국의 전략 원잠, 영국 핵 잠수함입니다. 자, 물속에서 6개월을 버틴 기네스급 잠수함, 영국의 벵가드급 전략 원잠, 벵가드. 이 벵가드는 1909년에 취역한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 중에 한 척이에요. 벵가드라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2만 톤급 전함이죠. 그 벵가드가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퇴役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전략 원잠의 이름으로 부활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벵가드급 SSBN 보겠습니다. 무려 부총리가 직접 주관한 잠수함 복귀 환영식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왔길래 부총리가 이렇게 직접 가서 그래 수고했다 라고 어깨를 두들겨 줘야 했을까요? 자, 영국의 올리버 도우덴 부총리인데 직접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이 함체까지 가서 직접 승선해서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여기에는 부총리뿐만 아니고 제1해군경이라고 하는 고위급 인사까지 같이 갈 정도로 이 정도 환영 행사를 해주지 않으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9월 11일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 자, 이 상황을 두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No fresh air for 6 months. 아니, 신선하지도 않은 그 공기를 6개월이나 마시고 있었다. 이게 바로 원자력 잠수함의 정말 리얼리티한 라이프다 라고 보도를 할 정도로 정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죠. 아니, 이 정도면 이거 승조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아닌가? 라고 해서 정말 들끓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진이 보여주었었죠. 바로 이겁니다. 와, 놀랍죠? 6개월 이상 엄청난 기간 동안 해저 바닥에 붙어 있었던 이 벵가드급 잠수함의 처참한 몰골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해조류, 따개비 등등 잔뜩 붙어가지고 이게 잠수함인지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처참한 몰골로 잠수함 기지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 공개가 되어서 영국 국민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진 겁니다. 자, 이 사진도 있습니다. 확대 보면, 야, 여기 세일이 있고, 이 세일 뒷부분에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있죠. 뒤에서 찍은 건데, 뒷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 걸 보면, 이 물결이 칠 때, 뭔가 이 뒷부분에서 뭔가 좀 보호가 되니까,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조류가 갖다 붙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항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침저해서 그냥 줄곧 대기하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잠수함 사진 참 많이 봤는데 이런 몰골의 사진은 처음 봤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벵가드급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있는 전략 원잠이죠. 그런데 영국은 이게 4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 조선업 가동률이 떨어져서 또 국방 예산도 부족해서 이 잠수함들을 수리를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와 긴장관계 있죠. 또 중국하고도 긴장관계 있죠. 그래서 4척 있는 전략원잠 중에 한 척은 항구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왔을 때 쟤들 핵 공격했을 때 어딘가에 지금 한 척 안 보니까 어딘가에 바닷속에 숨어있는 벵가드급 원잠이 핵미사일로 보복을 할 수가 있어. 세컨드 스트라이크죠. 그래서 한 척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영국을 공격할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2달 정도 작전하면 들어와서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해줄 배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척이 전부 수리 대기를 하고 있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척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야, 너 계속 있어. 미안해. 계속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이상을 바닷속에서 정말 신선한 공기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100명이 넘는 승조원이 정말 인내력 시험을 하고 올라왔던 그런 처참한 현장이에요. 음향 흡수 타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향 흡수 타일 다 뜯어가지고 지금 세척 안 하면 안 되게끔 생겼죠.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배는 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배 도대체 뭐냐?
보겠습니다. 폭격기 탑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스카이볼트의 좌절, 그리고 전략원전 프로그램의 태동입니다. 이게 바로 1962년도인데 이 벌컨 폭격기죠. 이 벌컨 폭격기에 뭔가 두 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스카이볼트예요. 미국이 B-52 폭격기에다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하자 해서 했는데 미국이 야 폭격기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좀 안 맞다 해서 접어버렸어요. 미국이 접으니까 야 쟤들 접는다 우리도 접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접고 미국이 그때 세계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폴라리스를 개발했죠. 북극성. 미국이 북극성 폴라리스를 개발을 하니까 북한도 야 니들도 북극성 우리도 북극성 해서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름을 북극성이라고 지은 겁니다. 미국 조롱하는 거죠. 니들도 폴라리스니까 우리도 폴라리스는 북극성인데 왜 우리는 제재하는 거야?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그 폴라리스 우리도 좀 쓰자 해가지고 영국은 최초의 전략 핵 잠수함 레졸루션 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1969년이에요. 여기다가 폴라리스 A3 버전, 사거리 연장 개량한 A3 버전이죠. 이걸 16발이나 집어넣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너무 작아요. 이 배는 기존에 있었던 4,000톤급 공격원잠, 사실 공격원잠이 4,000톤이면 굉장히 작죠. 그걸 잘라서 쭉 늘여가지고 그 중간에 수직발사관 심은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북한의 그 프랑켄슈타인 핵잠수함 있죠? 로미오급 잠수함 중간 잘라서 쭉 늘여가지고 거기다 거북이 등짝 같은 거 집어넣고 탄도미사일 쏜다는 바로 그것처럼 중간을 쭉 늘린 겁니다. 야 그래도 한물 갔다고 무시하지 마라. 열받으면 폴라리스 16발 날아간다 라는 이 전략원잠을 운용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죠. 4,000톤급 늘려서 8,500톤을 만들어서 운용하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좁아 터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80년도가 되었어요. 이때 가만히 보니까 야 미국이 새 잠수함 만들려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같이 묻어가 볼까 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자 영국 왕립 해군님이 영국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1980년도. 아 진짜 인간적으로 잠수함 좀 바꿉시다. 저 큰 미사일을 16발이나 싣는데 좁아 터져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8,500톤이 뭐예요. 폴라리스 탄도미사일 ICBM 16발이나 싣고 우리 밥 먹을 공간도 없어요. 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아니 공군에서 핵 투발 임무 받아올 때는 좋다고 난리더니 10년도 안 돼서 벌써 왜 이래? 하니까 이제 영국 해군이 아니 애초에 밸런트급 선체 잡아 늘려서 라파에트급 미국 거 그거 발사관 갖다 꽂았으니 밸런스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마침 미국도 신형 전략원잠 한다는데 이참에 바꿉시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 라파에트라고 하는 핵잠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핵잠 쓰고 있다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SSBN이죠. 그걸 개발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쟤들 18,000톤짜리 만든다는데 우리도 이참에 좀 같이 갑시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영국 국방부님이 미국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야 너희 말이야 신형 전략원잠 만들고 SLBM 바꾼다며 우리도 좀 끼워주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가 그래 전우끼리 SLBM 공유하는 거 나쁘지 않지. 대신 계산은 제대로 하자. 신형 SLBM이랑 발사관 보내줄 거니까 잠수함은 알아서 만들어봐. 이제 미국이 좋다. 그러면 신형 SLBM 제공해줄게. 폴라리스는 구형이니까 신형 다 탄도 미사일 그거 줄게. 그런데 잠수함 니들 알아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신형 SLBM 그거 꽂을 거니까 이번엔 덩치 좀 확 키웁시다. 밥 먹을 공간도 있어야죠. 해서 8,500톤짜리 SSBN에서 이제 거의 더블로 점프를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1992년 취역한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무려 15,900톤. 그러니까 8,500톤에서 2배 된 겁니다. 길이는 150m 그리고 너비는 12.8m 지름은 12m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동력은 20.5MW짜리 원자로 한 개가 들어가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46km 좀 느려요. 승조원은 135명. 여기 들어가는 무장 바로 SLBM은 트라이던트 2 D5 버전의
핵미사일 16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33mm 어뢰 발사관 4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구역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싣습니다. 자, 이걸 영국은 4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동일한 SLBM을 탑재한 유일한 원잠이지만 미국보다 훨씬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던트 2예요. 왜냐? 일단 발사 중량은 무려 59톤입니다. 이걸 16발을 싣고 있어요. 추진은 3단 고체 연료죠. 사거리는 최저 7,000km. 이건 이 12발 다탄두 다 실었을 때 7,000km, 그리고 탄두 하나만 실었을 때는 12,000km. 명중 오차는 불과 120m에 불과해요. 120m나 떨어진다고? 아니, 지금 핵미사일인데 그 정도야 그냥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탄두는 475킬로톤짜리 12발이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미국 거보다 더 세냐? 미국은 소련과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통해서 핵 투발 수단, 핵탄두 숫자 전부 제한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제대로 다탄두로 운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탄두 한 개만 상당수를 운용을 하고, 그리고 다탄두를 운용하는 건 몇 발 안 꽂고 다녀요.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와 또 과거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협정 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재원대로 전부 다탄두를 다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12발 전부 다탄두인 겁니다. 16발 전부 12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니까 이 뱅가드급 한 척에 핵탄두가 무려 192발. 어마어마하죠. 그런 엄청난 전략 원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천안함 사건 2010년이죠. 이후에 음모론의 중심에 등장한 뱅가드급이에요. 아니, 이 배가 서해에 왔다고? 김종대라는 분 아시죠? 정의당 출신 그 의원으로 비례대표 국방 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과거 이제 군사 전문 잡지사의 대표직을 지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들이받았다, 또는 미국 핵 잠수함이 와서 들이받았다 하는 그 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96년에 서해에 영국의 핵 잠수함 뱅가드급이 들어와서 갯벌에 좌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김영삼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영국 총리가 직접 왔다. 영국 총리가, 영국의 최고 넘버원 총리가 잠수함 이거 좀 구해주세요 하러 대한민국에 왔다. 96년도에. 와, 놀라운 일이죠. 의제가 잠수함 구해주세요. 그런데 사건은 그해 2월 초에 일어났다. 이거 김종대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군산 인근 어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갯벌에 좌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정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16,000톤짜리 핵 잠수함이 갯벌에 왜 들어옵니까? 갯벌에 어민들이 볼 정도면 갯벌은 바로 해안 바로 앞에가 갯벌 아닙니까? 그 해안 바로 앞까지 핵잠수함이, 이 거대한 핵잠수함이 왜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좌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천안함 폭침 때 그냥 위야무야 흘러갔는데, 이런 분이 참 제가 인신공격 안 하겠습니다. 기가 차죠. 아무튼 이건 사실무근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고 그냥 판단되죠. 근데 이 배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동맹국에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수중에 매복해 있다가 프랑스 전략원잠하고 충돌해 버렸어요. 2009년도에 프랑스의 르트리옹팡급 15,000톤짜리 여기도 전략원잠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또 영국은 뱅가드급 16,000톤짜리 핵잠수함이 있어요. 싹 수중에 조용하게 매복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르트리옹팡 프랑스 잠수함이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이 그림처럼 이 뱅가드급의 아랫부분을 끌고 지나가서 여기 프랑스 르트리옹팡의 이 세일이 훅 끌고 지나가서 세일 파손되고 이 아랫부분 파손돼서 두 척이 다 급부상해가지고 살았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 이 잠수함들 둘 다 너무 조용해서 탈이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도 동해에서 미군 잠수함, 우리 한국 잠수함, 또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많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한국 잠수함, 일본 잠수함, 미국 잠수함을 이 심도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잠수함은 수중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일본 잠수함은 수중 몇 미터에서 몇 미터, 미국 잠수함은 몇 미터에서 몇 미터 해서 서로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통신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이 심도 조절을 다 하는 일종의 통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조용한 핵잠수함인데 이제는 92년도부터 취획해서 활동했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30년 넘었죠. 그래서 영국도 새로운 잠수함 드레드노트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2030년대 중반에 취획할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이 드레드노트급은 미국의 신형 핵잠수함 콜롬비아하고 아주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드레드노트는 똑같이 벵가드하고 똑같이 트라이던트2를 쓸 텐데 그러나 16발보다 좀 줄이고 그 대신 순항미사일을 좀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용도로 쓰는 그런 쪽으로 만든다라는 건데 드레드노트, 과거 우리가 이제 전함 역사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노급 하는 거 바로 그게 드레드노트죠. 드레드노트 이전의 군함은 전노급이라고 할 정도로 드레드노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군함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이름인데 그 드레드노트급을 새로 만들고 또 과거 드레드노트급 중에 하나였던 벵가드가 지금 이제 아직도 10여 년을 더 움직이게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처참한 몰골로 나왔는데 빨리 수리해서 이제 앞으로 6개월씩 수중작전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발짜리 다탄도 미사일을 16발이나 싣고 있는 벵가드 핵잠수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